또 뭐 질문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우리 아이 마음속 이야기 조리 있게 야무지게 표현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아이들 교우 관계나 가정에서 아이들이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야기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 특히 이제 부정적인 표현 있잖아요. 야, 이거 하지 마. 나 이러면 힘들어. 나 아프단 말이야. 막 이런 걸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거절을 못하거나. 그러면 이 부정적인 자기의 반응이 남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나쁜 것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정적인 것들은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자기 표현을 하는 게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표현을 해야지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요즘은 책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에 관련된 그런 이제 동화책을 할지라도 아저씨 싫어요. 만지지 마.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표현하는 책들도 있고 또 내가 슬프거나 나쁘거나 하는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누구나 화나거나 슬플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하나하나 아이를 이렇게 길러가고 키워나가고 성장시킨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4, 5살부터 적극적일 수 있고 애들이 소통이 원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도 잘 표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사춘기에도 그런 게 오잖아요, 선생님. 예, 사춘기에는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춘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나를 한 명의 어른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직은 너무 어리게 보이기 때문에 어른으로 인정하기가 너무 좀 어려우실 테지만 아이들은 끊임없이 나를 키워주시는 부모님을 부정을 해야 내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많이 후회하겠죠. 근데 그런 시기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구나. 예. 때마침 사춘기하고 갱년기가 부딪히는 시기도 있었을 텐데요. 그럴 때는 갱년기 무조건 이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춘기는 그냥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때 당시를 인정을 해주시고 좀 유치하고 조금 너무 선을 넘어가는 것 같아도 어른으로서 대우받고 싶으면 어른으로서의 책임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질문이 온 것 같아요. 네, DRMMS님 바로 주셨는데 초1 아들입니다. 사고력 수학하고 있는데 선행 학습 부분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틀리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아이인데 때로는 좀 과한 행동, 친구들 좋아서 적극적으로 다가선다던가 웃기려 한다던가 하는 것도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과한 행동?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할 수 있고 아마 외동아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생이라든지 형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람이 너무 반가워서 막 이거를 2년 동안 못 이제 겪어본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반가워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가 자기 몰두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이 높아서 처음에는 완벽주의 때문에 조금 도전하는 게 어려웠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력 수학도 잘하게 된 친구라고 보는 거 보면 그런 몰두형의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이 아이가 하기 싫다고 회피하거나 힘든 일 있더라도 꼭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도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정이 확 올라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성숙해지고 또 엄마도 계속해서 네가 그렇게 좋아도 표현을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싫어할 수가 있어 라고 이제 계속 언지를 해주시면 그거는 분명히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을 싫어하는 것보단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는 조금 이제 조절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의 영향도 있다라는 거 좀 어머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력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아이가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수학을 잘 풀고 원리를 찾는 것을 상당히 즐거워하고 이과적인 성향의 논리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은 그런 논리적인 성향을 주변에
감정적인 대상한테도 이렇게 재단을 할 때 조금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막 논리적으로 그 뭐 근거를 들어가서 따지거나 엄마는 이게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조금 문제이지 주변 친구들에게 감정적으로 잘 대하고 문제를 풀 때는 또 논리적으로 잘 쓴다면 그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마 어머님이 오히려 내향형이라서 어머 쟤 왜 이렇게 다독하게 행동하는 거야, 어머 쟤 왜 저러니,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엄마는 내향형이고 아이는 이제 외향형일 수 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시기를 오랫동안 겪어가지고 네. 잘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서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를 요새 많이 돌다 보니까 우리 이제 지금 3학년인 친구들이 이제 1학년 때 제일 학교를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익숙해지기가 힘들었고 또 그 1학년 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2학년에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또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얼굴을 잘 모르고 맞습니다. 말을 이제 또 못해서 요즘에 이제 말이 더딘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머님들이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토일라고 해요. 친구들과 게임 등을 함께 하기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집에서 제안을 주기도 하고 조심스러운데 미디어 노출로 인한 과격성이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향적인 아이, 자기 몰두형의 아이와 분노 조절은 굉장히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향형인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관계 중심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 에너지가 좋을 때도 막 이렇게 에너지를 표현하고 기쁠 때도 막 에너지를 표현해서 화날 때도 어머 쟤는 화나니까 표현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향형인 아이들은 좋을 때도 그냥 시큰둥하고 있고 표현을 안 하다가 화날 때만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그러는데 게임을 이제 좋아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내향형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게 자기 몰두형의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 지적 활동을 하고 두뇌 활동을 해서 굉장히 재밌는데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이 가상현실이 너무 심하게 몰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미디어 이 노출 횟수나 시간을 분명히 조절해야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세 미만 아이들에게 유튜브를 보여주지 않잖아요. 분명히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 미디어 노출이 폭력성과 이어지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디어 노출은? 아이가 폭력적인 게임을 즐겨 하거나 폭력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피 막 그리고 뭐 자르는 거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상상력이 되게 뛰어난 친구라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여과 없이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풀어내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자극을 받아서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외형형인 친구들이 자기 표현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해소를 한다면,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게임을 하거나 비현실적인 곳에서 자기의 욕구들을 조금 해소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디어가 당연히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 생각이 좀 짧아지고 짧은 생각들을 되게 자주 하게 되면 그게 그 아이의 사고력으로 굳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극들을 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한 곳에 너무 몰두해서 집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여기 중독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만 좀 피해 주시고, 책 미디어도 그렇고요, 뭐 이제 유튜브 미디어도 그렇고 조금씩 다양하게 문제의식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노출시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빨리 변하는데 우리 아이만 느리게 간다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명한 부모는 아이들을 속도로서 평가하기보다는 아이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탁월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 탁월함이나 특별함이 감춰져 있는 거지 그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그거를 성급하게 빨리빨리 드러나길 바라다 보면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아이가 표현이 조금 느린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내향적인 아이인지 4가지 이제 체크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 항목에 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째, 친구 없어도 돼요, 나 혼자 노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들에게 인사를 안 해서 예의 없거나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노 조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향적인 아이는 감정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화날 때만 아이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엄마들이 봤을 때 우리 아이는 분노만 해요.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내향형인 아이라서 기쁜 것도 그냥 드문드문하고 즐거운 것도 드문드문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노만 막 참지 못하고 표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분노 조절 장애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어린 아이들이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가장 크게 표현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우리 아이가 해당한다 그러면 이 아이가 내향형의 아이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별로 다양한 사고력의 종류가 좀 나뉘어지는데요. 크게 보면 논리적인 성향을 지닌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친구들은 평상시 말을 할 때도 왜냐하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많이 묻는 친구들이 논리적인 성향의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친구들은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들은 구성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복잡한 현상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는 자기 표현을 좀 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자적인 기질이 좀 드러나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직관력이 강한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좀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보고 나서 거기에서 핵심들을 빠르게 캐치하는 그런 눈치가 빠른 친구들인데요. 이런 친구들 중에서 표현을 좀 적게 하는 친구들은 주변 상황에서 조금 억압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눈치를 빠르게 채고 나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는 친구들이 이런 유형의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예술형 친구들인데요. 이런 친구들은 하나의 단서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다양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뻗어져 나오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왜 나오는지 본인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생뚱맞은 얘기들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렸을 때는 자기만의 상상에 빠져서 표현을 안 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게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라서 다른 사람 앞에 꺼내기가 조금 부끄러울 때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상상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한국 교육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받고 그래서 좀 많이 다친 친구들이 잘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답을 막 내놓거나 하지는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언제든지 자기 표현이 되게 능한 친구들이 상상력이 강한 친구들입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이 한 2개 정도 더 올라왔는데 예민한 7살 딸 키우는 엄마라고 하십니다. 초등학교 앞두고 혹시 왕따당하진 않을까 고민되고 그래서 예의 있게 거절하고 친구와 잘 어울리는 법을 알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예비 초딩맘으로 너무 불안해요 하셨는데 벌써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선생님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9살 이전까지는 굉장히 내향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사람이 지금의 모습과 우리의 40살의 모습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여러한 환경이나 자극 속에서 또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매번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7살인데 내향적이고 소심해. 이대로 평생 크지 않습니다. 예, 저도 어릴 때 봤던 친척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네가 이렇게 활발했었니? 네가 이렇게 적극적이었었니? 라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때 그 시절로만 계속 이제 큰다라는 그런 편견을 하면 이 아이가 불안해 보일 수 있거든요. 불안이란 감정이 이염되기가 가장 쉬운 감정입니다. 내가 불안할 때 우리 아이는 더 불안해집니다. 얼른 부모의 불안을 해결하는 게 아이의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학교 3월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부터 불안해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아이가 의외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표현력을 잘 갖추고 자신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첫 번째, 지적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아는 것들이 많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이 들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인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여자친구라고 해서 너무 그림 그리기라든지 꽁냥꽁냥 놀지만은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1학년 가면 줄넘기도 하고 다양한 체육 활동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이제 균형감 있게 운동을 좀 해서 우리 아이가 지적으로도 채워져 있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채워져 있으며 사회성은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4살 여자친구인데 친구가 과하게 장난치면 하지 말라고 말하라고 알려줘도 매번 울면서 달려온다고 속상해 하셨어요. 울고만 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너도 때려라 하니까 때리는 나쁜 거 그렇다고 그러시네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의사 표현하는 걸 감 있게 할 수 있게 알려줘야 할까요? 라고 고민해 주셨습니다. 네, 4살이라고 하셨죠, 어머니. 네, 4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거를 보고서 이제 속상해 하는데, 자, 엄마가, 야, 너도 때려.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표현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4살, 5살에 사회성 동화를 읽어주면 좋습니다. 사회성 동화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계속 이렇게 동화 속에 실제적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우리 때만 해도 콩쥐, 팥쥐, 흥부, 놀부, 성냥팔이 전혀 공감이 되지가 않아요. 요즘 책들은 사회성을 읽혀주는 그런 동화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랑 미리 예시를 해보는 거죠. 이럴 때 이런 말 하면 좋겠다. 너도 용기 내서 해봐 라든지 인형놀이를 통해서 계속 아이를 연습하게 하는 거죠. 5, 6살, 7살 되면 조금씩 성장을 할 거고요. 또 이제 질문 올라온 거 보면 저희 애는 요리 활동이나 그림 그리기 할 때 다른 애들은 그런 예시를 보고 비슷하게 하는데 이 친구만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독창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 봐요. 고민이 되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거는 이제 미술적인 부분이니까 또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아이들이 그림 형태가 주관적인 아이가 있고 객관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그리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이제 주관적인 아이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이죠. 내 생각대로 내 중심적으로 그리니까. 그림의 형태가 객관적인 친구들은 정말 누구나 봐도 물고기구나 라고 예시에 맞게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려고 하는 아이들이 객관적인 아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객관적인 아이들은 창의성이 조금 부족해서 스토리라든지 개성을 넣어줄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주관적인 아이는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객관성을 심어줄 수 있게 남의 것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이 아이가 경청을 안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아직 아이가 5살, 6살이라면 충분히 주관적으로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9살, 10살인데도 우리가 제시하는 룰을 그리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는 조금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창의성이라는 거 어느 정도 객관적인 게 들어가면서 또 다른 주관적인 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또 질문 올라왔는데 저희 애랑 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저희 애는 싫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표현을 잘하는 편이라 친구가 놀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싫어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꾸 거절하니까 그 친구가 속상해서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이제 부모님께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친구 싫어하지 말고 5번 말하면 한 번은 같이 놀아줘라 하니까 불편한데 어떻게 놀아줘야 하냐고, 엄마도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놀으라고 하면 놀 수 있게 하면서 했다고. 아주 똑똑하네요. 어떻게 알려줄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럴 때?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어릴 아주, 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를 자기 상황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마다 그렇게 싫어하게 된 사건이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6살 남자래. 6살 남자 친구들. 자기 성향이 잘 안 맞거나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거나 하는 경우, 그리고 6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혼자서 노는 거를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인형 같은 거 갖고서 연기하면서 노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이 자기 노는 것에 개입을 하면 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쵸, 회방을 논다고 생각할 수 있죠. 불친절하거나 예의가 없는 게 아닌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자기랑 소통되지 않는다고 하면 교류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애들 중에서도 모두를 수용하는 애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 입장으로 저는 그래도 친하게 지내야지 얘기하면서도 왜 어떤 부분이 쟤랑 너랑 안 맞아 라고 취향도 존중해줬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분명
분명히 취향이 확고한 아이여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아까 전에 그 7세 여아 그 좀 예민하다고 했었던 친구도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그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표현을 좀 더디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조금씩 깨져보는 그런 시기를 가져야 되는데요. 자신감이 없으면 잘 표현을 못하고 이 시기를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계속 그게 고착화됐을 때 더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극복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계속 부딪히게 아이들한테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말들이셨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 나눠주고 계시는데 혹시 아이가 표현을 너무 과하게 해서 그리고 혹은 너무 잘하지 않아서 걱정이신 분들 있으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내향형인 아이들이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가 봤을 때는 되게 답답해 보이고 표현도 부족해 보이고 느려 보이고 뭔가 적극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 내향형의 아이들이 굉장히 지적 호기심도 높고 몰두형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큼은 굉장히 성취하려는 노력도 있고 에너지를 움츠리고 있다가 이렇게 멀리 뛰는 개구리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장점을 보지 못하고 그 강점을 보지 못하면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혼나거나 이러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굉장히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많았던 아이인데 여러 선생님들의 칭찬과 또 엄마 아빠의 북돋움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외향형으로. 그래서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깊이 몰두하고 진중하고 신중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어련히 늦게 되는구나 라고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마다 장점이 다 다르고 사고력적인 부분이 다 다른데 가장 이상적인 어떤 아이를 하나 두고 그 아이와 우리 아이를 많이 비교해서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마다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 위주로 자신감을 좀 키워주시면 아이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 표현하는 게 너무 과해도 괜찮은 시기이고 상상력이 너무 많아도 괜찮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을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 진심을 다해서. 오늘 너무 즐거웠고 또 박 선생님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요. 네. 아마 라이브 또 다음에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편집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어땠어요? 소감?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셨네. 되게 열심히. 전 항상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전 항상 열심히 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니까 목소리로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1년째 라이브를 들으면서 유일하게 혼자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래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네. 좋은 경험이었고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 감사합니다.